5년 전. 이제 갈 때가 됐나 보다. 언제간 네 아빠가 손짓하는 것 같아. 엄마, 그런 말 하지 마. 우리랑 같이 살아야지. 아니야. 늙고 아픈 사람이 오래 살아봤자 뭐 하겠어. 안 그러니? 엄마, 아빠 먼저 가고 나서 우리 키우느라 고생했잖아. 근데 이렇게 고생만 했잖아. 이제 우리랑 살면서 여행도 다니고 맛있는 것도 먹으러 다녀야지. 괜찮아. 너희가 잘 산다면 그걸로 괜찮아. 그리고 너한테 말해줄 게 있단다. 윤우한테도 얘기했지만 네 아빠가 너희한테 남기는 재산이 있었어. 재산이 있었다고? 오빠한텐 저기 시내에 있는 건물 주고 너한텐 땅을 남길 거야. 고추밭 있는 땅 기억하지? 거긴 다 네 거니까 필요할 때 쓰도록 해. 난 재산보다 엄마가 더 소중하단 말이야. 그니까 제발 우리랑 더 시간 보내줘, 엄마. 눈 감지 마, 이제 엄마 없이 어떻게 살아가라고 그래. 잠시 후. 여보, 혹시 지금 병원에 올 수 있어? 엄마가 돌아가셨어. 장모님이 돌아가셨다고? 알았어, 얼른 가도록 할게. 근데 자기 집안에 나름 부동산이 좀 있잖아. 혹시 남기시는 말씀은 없으셨어? 있긴 했는데 그건 갑자기 왜? 설마 지금 유언이 더 중요한 거야? 챙길 건 챙겨야 할 거 아니야. 부당하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 그냥 밭 받기로 했어. 오빠한텐 건물 남기기로 하셨고. 밭? 그 싸구려 밭을 얘기하는 거야? 아무리 그래도 그건 아니지. 아들이라고 비싼 거 주고 딸이라고 싸구려 주는 거야? 장모님 그렇게 안 봤는데 남아선호사상 가지고 가신가 보네. 그게 무슨 말이야? 남아선호사상이라니. 이 유언은 엄마가 남긴 게 아니라 아빠가 우리한테 남겼던 걸 전달해 주신 거야. 엄마도 아빠 뜻 어기기 싫어서 그랬고 나랑 오빠도 수긍한 건데 당신이 왜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야? 바보야? 공평하게 반반 받았어야지. 에휴, 장례식장에 안 갈 거니까 그렇게 알아. 남기신 것도 그런 건데 굳이 가서 3일 동안 고생해야 될 필요가 있어? 뭐? 지금 엄마 장례식인데 안 오겠다 이거야? 제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그동안 엄마가 당신 아껴줬는데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래, 나한테 잘해주실 거면 끝까지 그랬어야지. 근데 지금 하시는 행동은 전혀 그렇지 않아 보여서 말이야. 난 장례식 같은 거 안 갈 거니까 너 혼자 지지고 볶든 알아서 해. 여보,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당신이 나한테 어떻게... 그날 밤. 넌 들어가서 쉬어. 내가 여기 있을 테니까. 아니야. 엄마 가는 길 외롭지 않게 옆에 있어줄 거야. 근데 매젠 어디 갔어? 지금 엄마가 돌아가셨는데 아직도 안 온 거야? 오빠, 사실 안 오겠대. 방금 전화했는데 너무 충격이야. 엄마가 어떻게 했는데 안 온단 말을 할 수가 있어? 내가 인생을 헛살았나 봐. 엄마가 사위 배웅 한 번 못 봤다니. 뭐라고? 지금 뭐라고 한 거야? 아니, 참, 매즈가 안 오겠다고 했다고? 장모님이 돌아가셨는데 사위가 돼서 안 오는 게 맞아? 내가 전화할 테니까 그렇게 알아. 아니야. 나 이혼할래. 이건 아닌 것 같아. 걔가 뭐라고 했는지 알아? 엄마가 오빠한텐 건물 주고 나한텐 땅 줬다고 뭐라 하더라? 떨어지는 것도 없는데 왜 가냐는 식으로 얘기했어. 지금 이 순간에 유산부터 생각하는 게 사람이야?
난 이런 사람이랑 살 생각 없어. 알았어. 일단 장례식부터 잘 해결하자. 그리고 나는 어떻게 하기로 하고. 엄마 덜 외롭게 우리가 많이 신경 써야지. 나도 그때까진 참고 있을게. 어, 고마워, 오빠. 3일 후. 떡볶이 남았는데 먹을래? 가서 아무것도 안 먹었을 거 아니야? 이쪽에 올려놨으니까 데워 먹든 말든 알아서 해. 너 지금 제정신이야?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우리 엄마가 어떻게 했는데 장례식장에 한 번도 안 올 수가 있는 거냐고. 떨어질 게 없는데 왜 가야 되는 건데. 원래 인생이라는 건 다 돈이야. 형님한텐 그렇게 좋은 건물 줘놓고 너한텐 변두리에 있는 땅이나 줬잖아. 돈이 많아서 쓸 수 있긴 해. 내가 땅 쪽으로 잘 아는 친구한테 물어봤는데 평당 10,000원밖에 안 하는 곳이라고 하더라. 근데 유류비가 더 나오게 내가 가야겠어. 아무리 그래도 당신이 그러면 안 되지. 그동안 엄마가 준 돈 내가 모를 줄 알아? 그거랑 이거랑 같아? 야, 너도 자존심이 있으면 그런 땅 받고 좋아할 일 아니야. 네 오빠는 떵떵거리면서 사는데 넌 빈곤하잖아. 똑똑한 애인 줄 알고 결혼했는데 설마 이런 줄은 꿈에도 몰랐다. 그래? 그래서 내가 이해 안 되고 싫다는 거지? 그러는 너는 얼마나 잘났는데 너도 월급 받는 사람이면서 나한테 비난할 수 있다고 생각해? 그 얘기가 여기서 왜 나와? 솔직히 난 그런 말 할 수 있는 사람 아닌가? 내가 지금 월에 얼마를 벌어오는지 알지? 고작 250번은 네가 나한테 당당할 수 없다고. 그래. 내가 내 위치를 몰랐네. 그래. 이렇게 된 거 부족한 나랑 이혼하자. 너 같은 사람이랑 난 더 이상 못 살겠어. 왜 우리 엄마가 임종 때 이런 부당한 대우를 받아야 돼? 난 이거 이혼 소송할 거니까 그렇게 알아. 소송이라고? 네가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넌 뭘 잘했다고 그러는데. 솔직히 네가 네 몫만 잘 챙겼어도 내가 갔을걸. 자기가 잘못해놓고 나한테 뭐라고 하네. 그러니까 이혼하자고. 나같이 모자란 사람이랑 왜 살려고 하는데? 난 너랑은 죽어도 안 살 거니까 그렇게 알아. 오늘 집 나갈게. 잠시 후. 오, 무슨 일이야? 매제랑 잘 해결됐어? 아니, 해결은 무슨 적반하장으로 나오길래 이혼하자고 하고 나왔어. 너 설마 지금 나왔단 말이야? 너 어디 가서 지내려고 그래? 택시 타고 엄마 집으로 가고 있어. 오빠, 미안한데 거기서 조금만 지내도 될까? 그렇게 해. 어차피 당분간은 정리할 생각 없었거든. 고마워, 오빠. 그리고 상황 정리되면 말해줄게. 이게 무슨 상황인지 솔직히 나도 모르겠어. 머릿속에 정리되지 않는 거 있지. 왜 이런 일이 생긴 걸까? 내가 재산 부분에 항의하지 않은 게 그렇게 마음에 안 드는 걸까? 우리 부모님 재산 때문에 날 만난 거였나 싶더라. 오빠, 결혼 생활이라는 게 원래 이렇게 어려운 거야? 글쎄. 근데 확실한 건 넌 잘못한 거 없어. 그리고 재산 부분은 아버지가 결정한 거였잖아. 그리고 땅이 외곽에 있다고 해도 총 금액 비교하면 같잖아. 그런 세부적인 부분을 생각하지 않으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았나 싶어. 근데 돈 때문에 너한테 그렇게 한다면 그놈은 인연이 아닌 거니까 미련 버리는 게 좋아. 나도 그렇게 생각해. 엄마가 준 마지막 선물이 아닌가 싶어. 이혼 소송하는 도중에 도움 필요하면 언제든 말해. 안 그래도 와이프한테 얘기하니까 욕을 바가지로 하는 거 있지? 언제 한번 오면 엄청 욕할걸? 역시 우리 언니 성격은 호탕하다니까. 상황 좋아지면 그때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할게. 알았어. 그럼 집에 도착하면 또 연락해. 잠시 후. 매제, 동생이랑 연락이 안 되는데 혹시 집에 있어? 아, 다현이요? 다현이 아까 마트 간다고 나갔어요. 근데 형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이 있는데 혹시 들어주실 수 있나요? 뭐, 무슨 말을 하려고 그래? 솔직히 장모님 장례식 때 유산 문제 때문에 안 온 너한테 들을 얘기는 없는데 말이야. 그리고 다현이가 마트를 갔다고? 이혼 준비한다고 별거 하겠다는 애가 마트에 갔어? 거짓말을 그렇게까지 하는 사람인 줄은 꿈에도 몰랐네.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럼 솔직하게 말씀드리죠.
건물이랑 땅이랑 바꿔요. 건물은 꾸준하게 돈이 들어오는데 땅은 언제 오를지 모르잖아요. 그리고 고작 한 평당 1만 원대밖에 안 하는데 만 평 가지고 있어봤자 1억이라고요. 게다가 판다고 해서 그걸 다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죠? 누가 봐도 재산을 많이 가지고 가시는 건데 나이 많으시면 양보하는 게 어떠세요? 동생이 골골거리면서 사는 걸 원하진 않을 거잖아요? 어이없네. 야, 너 같은 거 내 동생한테 어울리지도 않아. 그리고 그게 엄마가 정했던 건가? 분명히 얘기했는데 이미 아버지가 변호사님을 통해 공증받은 정식 유언장이고 이미 집행됐어. 근데 네가 뭐라고 해방을 놓겠단 거야? 건물? 건물은 가격 안 떨어지는 건 줄 오늘 처음 알았네.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마. 그렇게 욕심 많아서 어떻게 하시려고요? 아, 솔직히 형님은 변호사라는 직업이 있으니까 돈 잘 벌잖아요. 근데 우리 월급쟁이밖에 안 되는데 불쌍하지도 않아요? 내 동생이 도와달라고 하지 않은 이상 그럴 생각 없어. 그리고 이혼할 준비한다면서 무슨 권리를 지금 재산을 탐내는 건지 모르겠네. 게다가 하나 모르는 것 같은데 재산 분할에 유산 받은 건 해당 안 되는 거 알고 있지? 애초에 너한테 권리 따위 없다는 말이야. 변호사란 사람이 그렇게 욕심이 많았은. 아, 됐습니다. 지금까지 비위를 그렇게 맞췄는데 떨어지는 게 없으니 이혼해야죠. 내가 이딴 집안을 위해 시간을 얼마나 썼는데 이런 대우를 할 줄은 꿈에도 몰랐네요. 그래, 깔끔하게 헤어져줬으면 좋겠어. 내 동생이 더 이상 너 같은 놈한테 상처받는 거 원하지 않으니까. 제가 이런 놈인 거 알았음. 결혼 같은 거 진작 반대했을 거야. 피차 일반입니다. 이딴 집안이었으면 제가 왜 저런 못생기고 능력 없는 애랑 결혼하겠어요? 다현이한테나 깔끔하게 헤어지자고 해줬으면 해요. 그날 밤. 그게 무슨 말이야? 깔끔하게 이혼하자고 했다고? 그놈이? 화가 나서 전화를 했거든? 근데 하는 말이 가관이잖아. 나보고 욕심이 많대. 근데 애초에 유산에 대해 권리도 없는 놈이 그딴 식으로 행동하니까 화가 나더라. 와, 어이가 없다. 그놈은 왜 그런데? 그래, 차라리 깔끔하게 이혼해주면 좋지. 소송 같은 거 한 번 하면 시간도 오래 걸린다는데 합의해보고 마음에 안 들면 지장 찍는 거야. 아, 내가 괜히 나선 게 아닌가 싶어. 네가 나섰으면 더 좋은 방향으로 해결할 수 있지 않았을까? 안 그래도 와이프한테 혼났잖아. 괜찮아. 오빠가 날 위해서 그랬던 거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 아빠 대신 날 엄격하게 가르쳐줬잖아. 오빤 나한테 또 다른 부모나 마찬가지야. 정말 고마워. 아니야. 내가 더 대처를 잘했어야 됐는데 미안해. 아니야. 나중에 정리되는 대로 언니랑 오빠 만나러 갈게. 그럼 잘 자고 내일 출근 잘해. 한 달 후. 이제 연락하지 마. 너랑 나랑 남남인 거 잊지 말란 말이야. 너도 잊지 넘어. 너 같은 애랑 그동안 어떻게 살았나 모르겠다. 그냥 우리 서로 모르는 사람처럼 행동하자. 괜히 서로 아는 사람이라고 하면 민망하잖아. 그리고 집이랑 혼수 내가 가져가는 대신 더 늘어주는 거 잊지 마. 나중에 안 받았다고 할 생각하지 말고. 알겠어? 아, 알았어. 내가 너처럼 구질구질한 사람인 줄 알아? 네가 굳이 얘기하지 않아도 그럴 생각이니까 너나 행동 똑바로 하는 게 좋을 거야. 그래. 이러니까 깔끔하고 얼마나 좋아. 그럼 넌 그 싸구려 땅 끌어안고 잘 살아. 사실 이번에 괜찮은 여자 알게 됐거든? 너보다 훨씬 좋은 사람이라서 앞으로 행복한 결혼 생활 가능할 것 같네. 이번에 뭐라고 하는지 알아? 돈도 대줄 테니까 사업해보라고 하더라. 너랑 다르게 좋은 사람이지? 바람까지 피우고 있었어? 내가 이걸 이제 알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네. 진작 알았으면 상관이한테 소송 걸었을 텐데 말이야. 그래, 이렇게 된 거 어디 한번 잘 살아보려고 해봐. 현재. 다현아, 근데 이번에 준호 생일인 거 알고 있지? 안 그래도 고모 보고 싶다고 하루하루 노래를 부르고 있어. 이번엔 와서 축하해줄 거지? 준호가 날 찾아? 당연하지. 저번엔 출장 때문에 못 가서 얼마나 슬펐는데. 준호가 삐져서 푸는 거 한참 걸렸잖아. 그럴만 했어.
고모 본다고 좋아했는데 선물만 덜렁 오니까 엄청 실망했더라. 이번엔 유치원 친구들도 초대할 생각이라서 어린이 뷔페 빌리기도 했어. 너도 와서 즐겁게 놀다 가. 알았어, 언니. 나중에 장소랑 시간만 알려줘. 사업도 안정화됐으니까 이번엔 꼭 가도록 할게. 아, 맞다. 혹시 언니 땅 쪽으로 잘 아는 사람 있어? 무슨 말이야? 땅이라니? 아, 혹시 시골에 있는 그 땅 얘기하는 거야? 응. 얼마 전에 연락이 왔는데 재개발 지역으로 확정났나 봐. 그래서 땅값이 50배나 오른 거 있지? 그래서 무려 50억이 된 거야. 내가 가진 곳은 모두 개발이 필요한 상태라 다 팔기로 했어. 굳이 금액을 올리거나 하진 않으려고. 진짜? 너무 잘 됐다. 설마 1억짜리가 50억이 될 줄은 알았겠어? 잠깐만. 그럼 50배나 상승한 거야? 와, 이게 다 무슨 일이래? 나도 처음엔 사귄 줄 알았는데 기관에 확인하니까 맞대. 그래서 준호 키우려면 돈이 꽤 들어가잖아. 내가 해줄 수 있는 거라곤 지원밖에 없을 것 같아서. 그리고 오빠랑 언니가 날 많이 챙겨줬잖아. 10억 줄 생각인데 거절하지 말고 받아줬으면 좋겠어. 그리고 남은 건 건물이나 사볼까 싶어. 서울 쪽에 괜찮은 곳 알아보려고. 거긴 항상 수요가 넘쳐나는 곳이니까 아무리 구축이라고 해도 수익은 있을 것 같더라고. 아니야. 네가 그동안 관리하느라고 고생했는데 그걸 어떻게 우리가 받아가. 고마워서 그런 거야. 아님 증여해버리는 수가 있어. 그니까 내 성이 받아줬으면 좋겠어. 엄마가 준 선물 같은데 나 혼자 이득 챙기는 건 아닌 것 같아서 그래. 알았어. 그럼 고맙게 받을게. 근데 그 소식이 너한테만 들린 건 아닌 것 같은데. 예전에 네 전남편 부동산 쪽 아니야? 설마 찾아오거나 하진 않겠지? 설마 그러겠어? 그러면 생각이 없는 사람인 거고. 그니까 걱정하지 마. 한 달 후. 다현아, 오랜만이야. 너무 보고 싶었어. 미쳤어? 네가 여기가 어디라고 오는 거야? 당장 안 나가? 다현아, 나랑 얘기해. 그동안 너 놓치고 나서 얼마나 후회했는지 알아? 넌 아마 내가 후회한 거 모를 거야. 뭐? 후회 같은 소리 하지 마. 보나마나 땅 소식 듣고 온 거 아니야? 왜? 네가 그렇게 무시하던 땅이 50배나 뛰니까 배가 아파? 미안해. 내가 그때 너한테 몹쓸 짓 한 거 잘 알고 있어. 내가 잘못했어. 그러니까 우리 한 번만 다시 시작하면 안 될까? 뭐? 어이가 없다. 이제 와서 다시 시작하자고? 난 아직도 네가 한 행동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아. 우리 엄마는 사위 배웅 한 번 못 받고 그렇게 임종을 맞이했어. 장례식? 한 번이라도 온 적 있어? 네가 그렇게 무시하는 땅 받았다고 오지도 않았잖아. 근데 이번에 땅값이 오르니까 후다닥 와서 다시 시작하자고? 그 잘난 여자는 어디 가고 나한테 이러는 건데? 걔 얘긴 꺼내지도 마. 설마 꽃뱀이었을 줄 알았어? 안 그래도 빚 다 못 갚아서 고생하고 있는 중이야. 내가 앞으로 너한테 잘할게. 그니까 이번 한 번만 기회 주면 안 될까? 이렇게 한 번만 부탁할게. 네가 갖고 있는 돈으로 내 빚 막을 수 있단 말이야. 그리고 사업이 그렇게 잘 된다고 들었어. 내가 너처럼 능력 있는 사람 못 알아본 거 후회하고 있어. 결국 너한테 기준이란 건 다 돈이네. 돈이 없는 난 너한테 사람 대접 못 받겠지. 그럼 한 가지만 물어보자. 만약 다시 시작한다면 넌 가족이랑 연 끊을 수 있어? 뭐? 가족이랑 연을 끊으라니? 나보고 지금 가족을 버리란 뜻이야? 그 말이야. 역시 못하겠지? 너한테 기대도 안 했어. 내가 왜 이런 말을 하는 건지 모를 거야. 내가 유산 받고 네가 홀대하면서부터 모욕적인 말을 얼마나 들었는지 이유는 네 엄마도 한몫하고 있어. 그니까 연 끊고 말해. 우리 엄마가 뭘 어떻게 했다고 그래? 난 정말 아무것도 몰라서 그러는 거야. 정말 몰라? 내가 그럼 얘기해 줄까? 회상 5년 전.
너 정신 나갔니? 내 아들 밥을 차리지도 않고 도망을 가? 도망이 아니고 별거 하는 거예요. 저희 이혼할 생각이니까 저한테 더 이상 그런 말씀 하시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넌 뭘 잘했다고 나한테 따박따박 말대답을 하고 있는 거니? 애초에 행실 똑바로 했음. 우리 애가 이혼 얘기를 했겠어? 뭐라고요? 왜 제가 잘못한 건데요? 그놈의 돈 때문에 장모 장례식에 안 온 그놈은 문제가 안 되나요? 사람이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개념이라는 게 있는데 걔는 없더라고요. 아무리 막대 먹은 놈이라도 장례식엔 참석해요. 네가 제 역할 했으면 그러겠니? 솔직히 네가 쓸모없는 땅 대신 건물을 받았음. 이런 문제가 생겼을 거라고 생각하니? 넌 참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구나. 어머니, 제가 그런 말을 들을 만큼 잘못한 건 없다고 생각해요. 차라리 이혼해라. 너 같은 애가 우리 집안 며느리로 자리 잡으면 다 말아먹을 것 같구나. 이렇게 보는 눈이 없어서 되겠니? 아유, 사도는 대체 얘한테 뭘 가르친 건지 모르겠다. 우리 엄마 욕하지 마세요. 당신 같은 사람한테 욕먹을 만큼 잘못한 분 아니시니까요. 그리고 돈만 밝히는 사람보다 사람이 도리를 가르치는 우리 엄마가 더 좋은 사람 같아서 말이에요. 뭐라고? 내가 너 가만히 둘 줄 알아? 너 이리 안 와! 안 가요. 내가 거기 왜 가겠어요? 그러니까 어머니, 그 잘난 아들 끼고 사세요. 며칠 후. 야! 네가 뭔데 내 아들을 그렇게 판단해? 어디서 가진 거 없는 거지 같은 게 우리 아들 인생을 망가뜨리려고 들어? 어머니, 이게 뭐 하시는 거예요? 너 같은 것 때문에 이웃남이라는 이름 다는 내 아들이 불쌍해서 그런다. 애초에 만나질 말지 그랬어. 아이고, 불쌍한 내 아들. 불쌍하다고요? 그럼 저는요? 그런 남편 때문에 우리 엄마 쓸쓸하게 떠났어요. 어머니가 그동안 시집살이를 어떻게 시키시든 말든 참아왔다고요. 근데 어머니, 이혼할 거라는 말 한마디에 제 회사까지 찾아와서 사회적 매장을 시키시네요. 어떻게 그러실 수 있으세요? 적어도 저한테 미안한 마음이 있으면 그러지 마셨어야죠. 미안한 마음? 내가 왜 너 같은 거한테 가져야 되니? 너야말로 죄송함을 느껴야지. 내 아들이 누군지 알아? 땅 보는 눈 하나는 기가 막힌 애야. 근데 그깟 땅 하나 받아와? 당장 건물 안 가져오면 가만히 안 둘 거야. 어머니도 같은 사람이네요. 우리 엄마 그렇게 돌아가신 거 생각은 안 하고 유산부터 챙기려고 하세요. 그러든지 말든지 전 오빠한테 말할 생각 없어요. 애초에 그 사람이나 어머님이 달라고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요. 저랑 오빠가 그렇게 하기로 한 건데 왜 그러세요? 그래? 그럼 이혼이나 해. 그리고 네가 어딜 가든 간에 쫓아가면서 괴롭힐 거니까 그렇게 알아. 내가 분해가지고 다리를 뻗고 잘 수가 없어. 아유, 우리 집안에 망조라도 들어왔나. 어디서 이런 애가 굴러 들어와가지고. 결혼 허락한 건 어머니잖아요. 이제 와서 이렇게 하신다고요? 어떻게 그러실 수 있어요? 그거야 네가 건물주가 될 줄 알았으니까 그렇지. 그것만 물려받으면 가게나 내볼까 했는데 아유, 바보 같은 거 하나 때문에 망했네. 우리 아들 세장가 잘못 들면 다 네 책임이니까 그렇게 알아. 회상 끝. 현재. 네 엄마가 그러더라. 우리 엄마 욕을 그렇게 하시더라고. 그 후로도 끝인 줄 알지? 이혼 후에도 연락 와서 그동안 네 등골 빼먹은 거 돌려내라고 욕하셨어. 너만 돈 벌었니? 나도 같이 벌어서 생활비 냈는데 내가 왜 이런 대우를 받아야 되는 건데? 우리 엄마가 극성인 건 너도 잘 알고 있잖아. 예민하게 받아들일 필요 없어. 그럼 네가 결정해. 나야 네 엄마야. 그거 결정하면 나도 결합 생각해 볼게. 어때? 당연히 너 선택하지. 우리 엄마가 너한테 그런 상처를 줬다면 당연히 잘못된 거야. 설마 그런 행동을 했을 줄은 꿈에도 몰랐어. 내가 이렇게 사과할게. 됐어. 이미 시간은 흘렀어. 근데 넌 한결같네. 참, 그놈이 돈이 뭐라고 부모를 버릴 정도인지 말이야. 근데 그거 알고 있어? 이혼 후에 가끔 네 엄마가 여기 와서 깽판을 치고 가시거든. 주변 상인들은 이미 사정 알고 있어서 그렇거니 하고 있고
손님들도 네 엄마 쫓아내 주실 정도야. 근데 내가 왜 이런 말 하는지 알아? 네가 네 엄마 버리고 날 선택하는 걸 들었거든. 자, 뒤돌아서 볼래? 네 엄마가 도끼 눈을 하고 들여다보고 있네? 네가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근데 넌 날 버리고 저런 애한테 가겠다는 거야? 아이 이놈아! 엄마 그게 아니라 아이씨 너 지금 다 알고 그런 거지? 이거 정신이 그대로 나간 거 아니야? 야 사람들이 널 뭐라고 하는지 알아? 그걸 바로 정신병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야. 사람이 진심을 담아서 사과하는데 넌 그걸 이용해서 우리 가족 사이를 파탄내? 내가 뭘 했는데? 난 너한테 선택하라고 한 게 끝이야. 근데 말로는 날 선택한다고 해놓고 네 엄마 충격받은 거 보고 달려드는 거 보니 역시 거짓말이네. 사람은 고쳐 쓰는 거 아니라고 하더니 딱 그 꼴이야. 야, 너야말로 똑바로 살아. 여기 사람들 니네 가족이 나한테 한 거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인데 쪽팔려서 어떻게 살아갈래? 야, 너 뭐냐? 이렇게 독한 애였어? 그 시간 동안 악독해졌다. 아니, 내가 그런 사람을 못 알아본 건가? 참나. 야, 넌 정상인 것 같아? 애초에 생각해봐. 바람 피고 장모 장례 안 오고 사람 무시하는 놈이 갑자기 와서 재결합을 요구하는데 정상적으로 반응할 수 있겠니? 그러니까 내가 미안하다고 했잖아. 이렇게 수치심 주는 거 모욕죄 성립되는 거 몰라? 아, 그래? 근데 지금까지 내가 한 말들 중에 팩트가 아닌 게 있었어? 너네 가족 만나서 인생 망하는 다른 피해자들을 위해서라도 공공의 목적으로 공개하는 거야. 너 정신 나갔니? 네가 감히 날 물먹여? 아들, 너도 그래. 아, 나한테 이러면 안 되지. 그동안 너 키워온 나한테 이렇게 행동하는 거 폐륜인 거 몰라서 그래. 아이, 진짜 엄마까지 그럴 거야? 지금 좀 빠지고 있어. 나이 들어갖고 악만 남은 노인이면서 왜 자꾸 나한테 소리 지르는데? 아들. 왜 그래? 노인이라니. 내가 뭘 어떻게 했다고 그래? 지금 엄마 때문에 내가 돈 50억을 날렸다고. 제가 이 근처 재개발 땅 주인이란 거 몰라서 그래. 내가 진짜 인생 필 수 있는 기회를 엄마 때문에 날려야겠어? 근데 누가 너랑 재혼한다고 그래? 내가 너 같은 애랑 재결합을? 뭐라고? 너 그게 무슨 말이야? 나한테 너냐 엄마냐 그랬잖아. 근데 내가 결혼한다고 얘기한 적 있어? 고민만 해본다고 했지? 그럼 결과 알려줄게. 이런 콩가루 같은 집안 사람들이랑은 다시 살 생각 없어서 말이야. 그니까 내 가게 더럽히지 말고 제발 사라져 줄래? 이씨, 내가 너 가만둘 줄 알아? 맘대로 해. 자꾸 접근하면 접근금지 명령 신청할 거야. 알겠어? 그날 저녁. 다현아, 너 그놈이 네 가게 왔던 거 사실이야? 아내가 얘기해줘서 알았잖아. 시내 바닥에 파다하게 퍼주단 거 있지? 오빠 교회도 들어갔어? 오긴 했어. 땅 얘기를 들은 건지 와서 재결합하자고 하더라. 어이가 없어서 몇 마디 해줬더니 발작하는 거 있지? 에휴, 어쩌다가 그런 놈이랑 엮여서. 이참에 지금 만나고 있는 애한테 얘기하는 건 어때? 숨긴다고 해서 해결되는 건 하나도 없잖아. 그건 그렇긴 한데 실망할까봐 무서워서 그래. 근데 숨긴다고 해서 모두 해결되는 건 아니잖아. 알았어. 안 그래도 오늘 만나기로 했으니까 솔직하게 얘기할게. 갑자기 얘기하려니까 심장이 쿵쿵 뛴다. 근데 오빠, 날 미워하게 되면 어떻게 하지? 그럼 진짜 살 수 없을 것 같아. 그럼 널 정말 사랑하지 않는 거지. 원래 사랑하는 사람의 허물까지 아껴주는 게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세상에 반은 남자라고 하잖아. 고마워, 오빠. 난 역시 아직 앤가 봐. 오빠랑 언니 말 한마디가 아니면 나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걸 보니까.
이런 부족한 동생이라 미안. 전혀 미안해할 일 아니니까 기죽지 마. 너 충분히 잘하고 있어. 그냥 자신감만 가져. 그렇게 할게. 고마워. 그날 밤. 다현아, 오늘 얼굴이 많이 굳은 것 같은데 무슨 일이라도 있었어? 오빠, 사실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술을 먹지 않으면 못할 것 같아서 오자한 거야. 왜 그래? 혹시 이러는데 무슨 일이라도 있었던 거야? 안색이 왜 이렇게 안 좋아? 오빠, 내가 이혼했다는 말 했지? 사실 그때 이혼했던 이유에 대해 말하려고 해. 이혼했던 이유? 다현아, 힘들면 말할 필요 없어. 난 지금이 널 사랑하니까. 아니야. 나중에 알고 실망할까봐 그래. 사실 엄마가 돌아가실 때 땅을 물려주셨어. 오빠한텐 건물을 남기셨고. 근데 시댁 측에선 싸구려 땅을 받았다는 사실이 용납되지 않았나 봐. 그때부터 폭언을 들었고 남편이란 놈은 엄마 장례식에 오지도 않았어. 미안하단 말 한마디 없이 유산 얘기만 하더라. 근데 이번에 재개발이 되면서 땅값이 올랐어. 5년 만에 이런 결과를 얻었으니까 솔직히 빠른 편이긴 해. 근데 그놈이 뭐라고 하는지 알아? 오늘 가게로 찾아와서 재결합을 하자더라. 엄마 장례식에 오지도 않았던 그놈은 그딴 짓을 하고 다녔고 시어머니라고 하는 사람은 그 후로 가게에 찾아와서 행패를 부렸어. 근데 이런 일을 말하기엔 수치스러워서 지금까지 못했던 거야. 우리 다현이가 그동안 마음고생 많이 했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네가 아닌 건 아니잖아. 다현아, 네가 부자든 거지든 간에 난 상관없어. 물론 이 세상은 재력이 있으면 편하게 살 수 있는 거 맞아. 그래서 사람들이 돈을 버는 것에 목을 매는 것도 있고. 근데 그게 다가 아니잖아. 난 널 만나는 건 성실하고 착하고 배려 있는 모습 때문이었어. 그니까 그런 과거가 있다고 해서 스스로 위축시킬 필요 없어. 오빠, 그렇게 말해줘서 고마워. 솔직히 헤어질 생각까지 하고 있었어. 이런 날 못 받아들일 수도 있는 거잖아. 근데 날 이렇게까지 생각해줘서 고마워. 그리고 그놈은 내가 쫓아내 줄게. 그니까 우리 힘내서 해보자. 알았어. 나도 힘내볼게. 그리고 그런 놈들 때문에 내 인생 더 이상 허비하고 싶지 않아. 맞아. 그런 마음으로 사는 거야. 그때. 넌 어떻게 엄마한테 그럴 수 있니? 내가 그렇게 널 키운 거야? 엄마, 제가 갖고 있는 재산이 얼마인 줄 알아? 무려 50억이야. 땅값이 폭등했다고. 엄마가 그런 식으로만 안 했음 난 재혼할 수 있었다고. 그럼 우리 인생은 펴지는 건데 엄마가 회방 놓은 거라고 몰라서 그래. 아무리 돈이 좋아도 그렇지 엄마를 버린단 말이 그렇게 쉽게 나오니? 네 아빠가 이 사실을 알았다면 소리를 크게 질렀을 거야. 사람이 하면 안 되는 게 부모 버리는 거란 거 몰라서 그래. 아, 내가 진짜 그러겠어? 다 다현이 달래려고 하는 말이잖아. 엄마는 왜 하필 그 타이밍이 와서 날 힘들게 만드는 거야? 그래서 어떡할 건데? 쟤만 붙잡으면 우리 인생 펴지는 거 맞아? 아, 맞다니까. 내가 허튼 소리 하는 거 봤어? 에휴, 땅이 그렇게 좋은 건 줄 알았으면 그렇게 안 했을 텐데 말이야. 5년만 더 빨리 개발됐으면 번거로운 문제도 안 생겼을 거 아니야. 그러게나 말이야. 쓸모없다고 구박했는데. 아, 어떻게든 달래봐. 알았으니까 회방만 놓지 마. 내가 엄마 때문에 심장이 벌렁거리는 거 몰라서 그러지.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그냥 모르는 척, 미안한 척 하고 다니란 말이야. 알았어. 가서 사과도 할게. 며칠 후. 왜 자꾸 전화하고 난리야? 나랑 재혼하자. 내가 앞으로 잘할게. 엄마랑도 얘기 잘 끝냈어. 이제 너한테 그런 짓 안 한다고 나랑 약속했어.
안 그래도 찾아가서 사과하려고 했는데 가게 문이 닫혀 있어서 못했다고 하더라. 우리 마음 조금만 알아주면 안 될까? 걱정하지 마. 알고 있으니까. 돈을 향한 마음이잖아. 근데 난 이미 돈 일부는 기부해서 말이야. 이제 가진 거라곤 내가 먹고 살 거밖에 없는데? 뭐? 너 미쳤어? 그게 얼마인지 알고 그래. 야, 그거만 있으면 사업 성공할 수 있는 거라고. 너 지금 돈 가치를 그렇게 몰라서 어떻게 할래? 사업하는 내가 그 가치를 잘 알지. 내가 아무것도 모를 거라고 생각해? 난 그냥 날 사랑해주는 수많은 고객들에게 베풀고 싶었을 뿐이야. 넌 날 아직도 돈으로 보고 있는 거지? 어떻게 그럴 수 있는 건지 모르겠다. 야, 내가 진짜 여자라서 안 때린 거야. 그거 알고 있어? 남자였으면 바로 얼굴 날아가는 거였다고. 지금 사람 놀리니까 그렇게 즐거워? 아니? 놀린 적 없어. 그냥 사실을 말한 거지. 그리고 말이야, 네 진심은 잘 알게 됐어. 그냥 앞으로 연락하지 마. 너 같은 놈 받아줄 정신 같은 건 없으니까. 다음날 오전. 저기, 다윤아. 내가 사과하러 왔어. 한 번만 얼굴 봐주면 안 되겠니? 구질구질하게 왜 이러시는 건지 모르겠네요. 잘나신 아들한테 얘기 듣지 못했나 봐요. 그쪽 아들이 자꾸 재혼하자고 때리니 많이 하길래 얼굴 안 보겠다고 했는데 말이에요. 내가 아들을 잘못 키운 건가 봐. 미안하구나. 우리한테 한 번만 기회 주면 안 되겠니? 말도 안 되는 소리 마시죠. 내가 왜 당신들한테 기회를 더 줘야 되는 거죠? 이미 난 당신들 때문에 가슴이 갈기갈기 찢어진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다시 만나려고 하는 건 또 다른 폭행 아닌가요? 어떻게 저한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요? 내가 미안하다고 했지 않니? 원래 자식이 지은 죄는 부모가 갚는 거라고 했어. 넌 일찌감치 부모님을 잃어서 모르겠지만 원래 그런 게 세상에 있지 아니겠니? 뭐라고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마세요. 자식이 싼 똥을 부모가 무조건 치워줘야 되나요? 아줌마, 자기가 저지른 건 스스로 해결하는 게 맞는 거야. 지금 당신이 하는 말이 뭔지 알아? 내가 아들 죄 끌어안고 갈 테니 우리 아들이랑 다시 만나라. 내가 잘못했다 이거잖아. 당신 아들은 아줌마가 아니면 아무것도 못하나 봐. 뭐라고? 너 무슨 말을 그렇게 하는 거니? 우리 아들 어디가 부족해서? 그리고 땅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랑 땅을 가진 사람은 궁합이 좋은 법이야. 이래봬도 내가 괜찮은 곳 가서 사주까지 보고 왔어. 한 번 이별은 있지만 두 번째부턴 그럴 가능성 없다고 하더라. 이 얼마나 아름다운 사주니? 그딴 말 하지 마. 사주 같은 소리 하고 있네. 그래서 궁합 맞다고 결혼을 허락해 준 건가? 처음엔 기억도 안 나나 봐. 남자 기 살려주기 좋은 사람이라면서 얼른 결혼하려고 한 게 당신이었어. 근데 지금 어떻게 됐는데? 우린 이혼했고 당신은 날 괴롭히던 시어른이었을 뿐이야. 이제 와서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할 권리 없다고. 제발 내 인생에서 사라져주라. 그때 아줌마, 애가 싫다고 하잖아. 근데 왜 자꾸 와서 영업방이라고 난리야? 뭐예요? 누군데 지금 참견하시는 건데요? 얘 남자친구인데요. 그리고 결혼하기로 약속한 사이입니다만. 뭐라고요? 아니, 너 재혼할 사람이 있으면서 내 아들한테 꼬리 친 거니? 지금 어장관리 뭐 그런 거라도 한 거야? 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어장관리 같은 소리 하네. 내가 지금 그놈이 무슨 짓을 했는지 알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말을 한다고?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마시죠. 아니, 당신 알고 있어? 제 시어머니가 나야. 내가 시어머니고 내 아들이 제 남편이라고. 넌 이런 식으로 사람을 밥을 만드니? 시어머니? 남편? 지나가는 개가 월월하고 웃을소리라고 있네.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마. 당신들이 이제 끝난 사이인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이미 이혼하고 관계정리 끝난 지 5년이 넘었는데 이렇게 찾아와서 행패를 부려? 내가 경찰서에 신고해줄까? 아니, 당신 잘난 아들 감옥으로 넣어줄까? 스토킹 죄가 얼마나 무거운지 몰라서 그러지? 스토킹이라니? 다윤아, 우리 그런 거 아니잖아. 그냥 좋게 얘기하자는 건데 내가 왜 이런 얘기를 들어야 되는지 모르겠구나.
오죽하면 내가 악몽까지 꾸고 있어. 당신들이 다시 앞에 나타나는 오는 날이 많아졌다고. 정말 미안했다면 장모님 묘에 가서 빌긴 했어. 다현이 한이 뭔지 알아? 당신 같은 인간들한테 상처 입은 장모님에 대한 죄책감, 그거 하나로 이렇게 성공한 애야. 근데 당신들은 지금 나타나서 등에 빨대 꽂고 빨아먹겠다고? 사람이면 적어도 그렇게 하면 안 되지. 한 번만 더 다현이 앞에 나타나봐. 그땐 당신들이나 나나 다 죽는 거니까. 알겠어? 잠시 후. 오빠, 고마워. 근데 어떻게 온 거야? 이상하게 기분이 안 좋은 거 있지? 무슨 일이 있을 것 같아서 왔는데 내가 잘한 거 맞지? 근데 다치거나 한 건 아니야? 저 아줌마 말을 이상하게 하네. 은근히 가스라이팅 하는 게 마음에 엄청 안 들어. 난 괜찮아. 그리고 오빠가 와줘서 힘이 많이 됐어. 오빠 아니었음 내가 그 사람을 몰아낼 수 있었을까 싶더라. 그리고 날 이렇게 생각해주는 줄 몰랐어. 감동이라니까. 당분 내가 같이 있을게. 사실 회사에도 연차 내고 왔어. 그리고 우리 이번 일 해결하고 나면 결혼하자. 엄마한테 하고 싶은 사람 있다고 하니까 엄청 반기는 거 있지? 결혼? 그치만 어머닌 내가 이혼 경력이 있는 사람이란 거 모를 거 아니야. 아니야, 말씀드렸어. 그리고 엄마가 우셨어. 마음고생 많이 한 만큼 보듬어주라고 하시더라. 그러니까 이번 일 깔끔하게 해결하고 우리 상견례 하자. 이렇게 위험에 처해 있는데 앞으로 내가 안 돌봐주면 불안해서 어떻게 살아? 고마워. 있는 그대로의 날 사랑해줘서. 나도 오빠랑 행복하게 살려면 일 깔끔하게 마무리하는 게 중요하겠지? 알았어. 한번 정리할게. 일주일 후. 야, 너 미쳤어? 지금 날 경찰에 신고했다고? 재혼하는 게 그렇게 어렵냐? 너야말로 정신 나갔어? 접근금지 명령 떨어졌는데 여기 온다는 게 정상이야? 저리 안 가? 경찰에 신고하기 전에 당장 나가. 야, 정신 차려. 여기에 너 도와줄 사람 있다고 생각해? 말로 할 때 알아듣지 그랬어. 아니었으면 내가 이렇게 힘을 썼을 것 같아? 야, 너 이거 손 안 놔? 다현아, 너 카운터 안으로 들어가 있어. 그리고 너 뭐하는 놈인데 자꾸 나타나서 입을 털고 있어. 그렇게 잘났냐? 아, 그래. 땅 붙는 놈이라고 하니까 사기꾼에 가깝겠네. 지가 뭐가 잘나서 열심히 살고 있는 다현이 앞에 나타나서 난리야. 다현아, 너 미쳤어? 나 떨어뜨리려고 그러는 거지? 이런 깡패랑 너랑 만난다고? 깡패라고 하지 마. 운동 트레이너란 직업이 있는 사람이니까. 너 같은 사람보다 날 사랑해주는 사람이야. 어머님도 좋으신 분이고. 너 같은 게 비교할 만한 사람이 아니라고. 다현아, 이건 아니잖아. 우리가 얼마나 좋은 시간을 보냈는데 지금 이렇게 포기한다고? 나한테 그러지 마. 우리 사랑하는 사이잖아. 멍멍이 같은 소리 하지 마. 내가 너 같은 놈을 사랑할 바에 스스로 땅 파고 들어가서 묻힐 거니까. 오지 말라는데 왜 자꾸 와서 사람 피곤하게 만드는 건데? 저기, 그럼 한 가지 부탁만 들어줘. 다현아, 그럼 네가 갖고 있는 돈 빌려주면 안 될까? 내가 네 돈 받지 않으면 빚을 못 갚아서 그래. 지금 신용 불량자라서 대출도 안 되는 상황이야. 한 번만 봐줘. 이렇게 부탁할게. 아, 너 정말 나라까지 갔구나. 지금 하는 말이 돈 빌려달라 이거야? 아, 그래. 내가 갖고 있는 거 줄게. 이거면 되지? 이거 말고 너한테 줄 거 없으니까 당장 사라져. 그리고 접근금지 명령 어긴 거 신고는 따로 할 거니까 당장 나가. 그놈은 후다닥 나가버렸어요. 그 후 이곳에서 두 모자를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죠. 전 땅을 깔끔하게 처분한 후 하고 싶었던 걸 다 했어요. 그리고 어머님께 정식으로 인사를 드린 후 결혼 허락을 받았죠. 오빠에게 얘기를 들었던 것처럼 절 많이 아껴주셔서 너무 감사한 거 있죠? 이런 사랑을 받아도 되는 건가 싶은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조금 더 시간을 보낸 후 저희는 이번 가을에 식을 올리게 됐어요. 함께 살 집도 구하고 같이 여행도 다니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중이랍니다. 인간 같지도 않은 놈 때문에 이게 무슨 고생인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이제는 볼 필요가 없으니 한결 편하게 살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럼 여러분, 저처럼 쥐구멍에도 벼뜰 날이 있으니까 그날을 기다려보길 바라면서 사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